여러분이 맥스를 공부를 하시다가 보면 포토샵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 강좌 중에도 물론 포토샵 강좌가 있지만은 제가 맥스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포토샵 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에 들어가죠. 이번 강의의 키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토샵은 어디에 사용되는가, 어떤 분야에 사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토샵과 맥스를 연계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재질 원본 이미지, 즉 매핑 소스죠. 매핑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번째, 맥스로 렌더링한 결과물을 포토샵에서 수정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맥스를 공부를 하시다가 보면 포토샵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포토샵을 아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저희 강좌 중에서도 포토샵 강좌가 따로 있지만 제가 맥스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를 따로 했습니다. 자, 포토샵 강좌 한번 들어보시죠. 자, 포토샵 참 여러분 지겹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제가 이 포토샵이란 프로그램을 처음 들었을 때 포토샵 무슨 사진 파는 가게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처음 들으신 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겁니다. 자, 이 포토샵이란 프로그램 참 많이 듣는데 이 프로그램이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토샵이 사용되는 곳 어떤 분야에 사용될까요? 첫 번째, 사진 수정, 편집 등의 이미지 편집입니다. 이 이미지 편집을 하는 것에 있어서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치죠. 자, 두 번째, 출판이나 편집 디자인 분야. 이 디자인 분야에서도 포토샵은 없어서는 안 될 프로그램이다. 자, 세 번째, 캐릭터 디자인과 홈페이지 디자인에서도 사용됩니다. 네 번째, 개인 취미,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사진을 편집을 한다든지 그런 데 많이 쓰이겠죠. 이렇게 광범위하게 포토샵이 사용됩니다. 자, 포토샵은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맥스를 사용하는데 왜 포토샵을 배워야 할까요? 자, 맥스로 우리가 어떤 최종 결과물을 낼 때, 즉 아웃풋을 할 때는 그 정지된 화상을, 연속된 화상이겠죠. 정지된 화상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스틸로 된 이미지, 정지되어 있는 화상을 편집하고 수정하는 데 있어서 포토샵이 바로 최고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스를 공부를 하는 데는 이 포토샵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맥스와 포토샵을 어떤 식으로 연계해서 사용할까요? 한번 알아보죠. 자, 맥스와 포토샵을 같이 사용하는 방법. 첫 번째, 맥스에서 사용될 재질, 즉 매핑 소스를 만들 때 우리가 포토샵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 저번에 강의에도 있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맥스에서 렌더링된 이미지, 즉 아웃풋한 그 결과물을 수정을 할 때 포토샵을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맥스에서 사용될 재질, 즉 그 매핑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포토샵을 같이 연계해서 제작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스피어로 제가 탑뷰에서 하나 이렇게 간단히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변형을 줘보죠. 변형을 줘서 재밌는 형태의 오브젝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모디파이어 패널로 가겠습니다. 모디파이어 패널에 가서 이 모디파이어 리스트에 있는 여러 가지 명령어 중에서 쭉 내려보시면 Freeform Deformation 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형태로 변형을 준다, 그런 명령어죠. 자, 여기 FFD라고 있는데 4x4x4, 그러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된 걸 명령어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적용을 하면 한번 보시죠. 이 오렌지빛 박스가 나오면서 이 스피어, 즉 굴을 둘러싸죠. 자, 이게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밑에 한번 보시죠. 밑에 보시면 FFD, 즉 Freeform Deformation Parameter죠. 이렇게 레틱과 소스 그리고 디폼, 온리, 올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여기에 서브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서브 오브젝트는
freeform deformation, 즉 4 곱하기 4 곱하기 4, 여기에 이 앞에 조그맣게 더하기 표시가 있죠. FFD 이 명령어가 들어가 있는 이 앞부분에 더하기 표시가 있는데, 이 표시를 클릭을 해보죠. 자, 클릭을 하면 컨트롤 포인트, 그리고 뭐 몇 개의 이렇게 서버 오브젝트가 나오죠. 한번 보시죠. 3개의 서버 오브젝트가 나오는데, 이 오렌지빛 박스 하나하나가 다 변형을 시킬 수 있는 컨트롤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컨트롤 포인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변형을 줘 보겠습니다. 자, 여기 컨트롤 포인트를 클릭을 하시면, 자, 노란색으로 바뀌죠. 노란색으로 바뀌고, 자, 프론트 뷰에서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하면 이 오렌지빛 박스, 조그마한 박스가 노란색 박스로 바뀌죠. 이게 바로 선택이 됐다는 뜻입니다. 자, 이 선택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Move 키나 Rotate 키를 이용을 해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 컨트롤 포인트를 이렇게 Move 키를 누르시고, 자, 움직이면, 자, 어떻게 되죠? 확대를 해서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이 오렌지 박스가 선택된 박스, 이 컨트롤 포인트를 움직이면 이 스피어가 변형이 되죠. 즉, 이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내가 오브젝트에 여러 가지 형태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즉, 프리폼하게 변형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대충 우리 재밌는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지금 현재 뭐 대충 보면 약간 물고기 형태가 조금 되어 가려고 그러는데, 자, 조금씩 이렇게 바꿔 보겠습니다. 자, XY축으로 바꾸고 또 이렇게 형태를 바꾸고, 자, 어느 정도 형태가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자, 다시 스피어로 가서, 자, 보시면 이렇게 약간 이상한 형태가 되어 있죠. 제가 여기에다가 스피어를 조금 더 만들어서 눈동자를 만들고요. 자, 이렇게 올리고 하나를 더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하는 방법 여러분 다 아시죠? Shift 키 버튼을 누르신 채로 마우스로 이렇게 Move 키나 Rotate 키를 이용을 하면 이렇게 변형이 복사가 되죠. 이렇게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고 오케이. 자, 이제 퍼스펙티브 뷰에서 한번 돌려볼까요? 아크 로테이트로 이렇게 돌려보면 약간 외계인 형태 비슷한 오브젝트가 됐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뭐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지금은 포토샵을 배우는 시간이니까 이제 매핑 재질을 한번 줘보도록 하죠. 자, 매핑 재질 주는 방법은 보통은 캐릭터 같은 경우는 저 UV맵 그 소스 자체를 실린더를 이용을 합니다. 실린더를 이용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플래너로 많이 옆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플래너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과 물론 실린더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래너로 지금은 한번 해보죠. 자, 렌더링을 하고요. Shift Q 버튼을 누르면 렌더링 되죠. 자, 이 렌더링 된 이미지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렌더링 된 이미지 저장하는 방법도 여러분 아시죠? 여기에 있는 디스켓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저장할 수가 있었죠. 자, 디스켓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 자, D 드라이브 테스트에 01이라는 이름으로 파일 형식은 자, TGA로 하겠습니다. 01.tga가 되겠죠. 자, 저장. 그러면 타가 이미지 컨트롤, 즉 TGA에 대한 이런 옵션이 뜨는데 지금 현재는 그냥 디폴트 상태로 그대로 OK를 하겠습니다. 자, OK를 하시고요. 자, 이제는 저장이 됐죠. 그러면 포토샵에서 이제 이 이미지를 불러들여서 편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맥스에서 그 이미지를 아웃풋하는 방법 저번 강의에서 배웠죠. 배웠으니까 다시 제가 설명하니까 조금 지루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확실히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이제는 이 렌더링 된 이미지, 즉 아웃풋한 이 이미지를 우리가 포토샵에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을 한번 수정을 해보죠. 우리가 아까 렌더링한 이미지 있죠? 그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불러드리는 방법은 저번에도 했었지만 파일 오픈해서 자, 우리가 01.tga로 저장을 했죠. 01.tga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열기. 자, 그러면 아까 프론트 뷰에서 렌더링 했던 이 이미지가 나오죠. 자, 이 이미지가 나오는데 제가 저번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검은 부분, 자, 확대를 해서 보면 이 주변에 있는 이 검은 부분, 지금 여기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이 검은 부분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즉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캐릭터가 여기까지, 오브젝트가 색깔이 있는 여기까지만 필요한 겁니다. 즉 검은 부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크롭 툴, 즉 잘라내는 툴로 필요 없는 외곽 부분을 잘라내겠습니다. 자, 그 크롭 툴은 어디 있는가 하면 자, 여기에 보시면 포토샵의 툴들이 여러 개가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는데 위에서부터 세 번째 툴 보면 사각형, 기역자 같은 게 두 개가 겹쳐져 있죠. 기역자와 니은자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 이게 바로 크롭 툴, 즉 외곽에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툴입니다. 자, 이 툴을 한번 이용해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크롭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쭉 마우스로 이 그림에서 드래그를 하면 점선이 나오면서 어디까지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겠다는 게 나오죠. 자, 필요한 부분만 남겨두고 조금씩 더 움직여서 이렇게 점선을 움직여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죠. 자, 이렇게 이 사이즈가 정해졌으면 이 상태에서 엔터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엔터키를 누릅니다. 자, 이 외곽에 필요 없는 부분들 다 잘려져 나갔죠. 다 잘려져 나갔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로 재질을 주시면 됩니다. 자, 재질을 이제 뭐 색깔을 여러 가지 색깔을 한번 줘 보겠습니다. 자, 색깔을 주는 방법은 여기에 툴들이 모여 있는 이 밑부분에 보면 검은색과 흰색 박스가 있고 화살표가 서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죠. 여기에서 바로 색깔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까만 박스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컬러 피커라고 해서 새롭게 창이 뜨죠. 자, 확대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확대를 해서 보시면 이 부분이 HSB, 뭐 RGB, CMYK 이런 식으로 나오고 컬러를 선택할 수 있는 창,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나오죠. 자, 컬러를 한번 선택을 해보죠. 자, 빨간색 쪽으로 빨간색으로 딱 선택을 한 다음에 오케이 하시면 지금 빨간색으로 변하죠. 이렇게 색깔을 선택을 하셨으면 이제 제가 저번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에어브러시나 브러쉬 툴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에어브러쉬 툴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에어브러쉬는 이 크롭 툴 바로 밑에 보면 에어브러쉬 툴이 조그맣게 보이죠? 자, 에어브러쉬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이 그림에 가까이 갖다 대면 내가 칠해질 영역이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가 되죠. 물론 그냥 에어브러쉬만 표시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표적판처럼 십자선이 표시가 되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제가 표시될 영역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자, 이젠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움직이면 이렇게 색깔이 칠해지겠죠. 자, 빨간색을 이렇게 어느 정도 색깔을 칠하겠습니다. 자, 칠하고 자, 이 에어브러쉬 툴이 지금 현재 크기가 작으니까 크기를 조금 더 키워보죠. 자, 이 브러쉬 툴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에어브러쉬 툴이 선택이 되어 있죠. 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클릭을 두 번을 하시면 새롭게 창이 뜨죠. 자,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새롭게 창이 뜹니다. 보통 이 위에 붙어 있고 그러는데 자, 여기에 보면 브러쉬 숫자가 35라고 되어 있죠. 확대를 해서 보면 브러쉬 숫자가 35, 모드는 노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35라는 수치가
아까 우리가 표시된 그 브러쉬 툴의 영역이죠. 자, 그것을 조금 확대를 해보죠. 자, 클릭을 해서 한 65 정도로 하겠습니다. 65 정도로 한 다음에 자, 오케이. 자, 이제 한번 다른 색깔로 칠을 해보죠. 자, 빨간색을 했으니까 이제는 뭐 노란색 쪽으로 약간 오렌지빛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이제 아까보다는 그 원의 크기가 즉 칠해지는 영역이 조금 넓어졌죠. 자, 쭉 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이 검은 부분이 원래 렌더링된 이 주변의 검은색이 넘쳐나게끔 여러분 칠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검은색이 약간 묻어져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항상 원래의 오브젝트보다 이 포토샵에서 작업하는 이 매핑 소스가 조금 더 넘쳐나게끔 그렇게 작업을 해주세요. 자, 이제는 눈 있는 부분도 약간 색깔을 바꿔서 이렇게 조금 선택을 해보죠. 자, 칠을 하고 약간 이 부분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간 넘쳐나게끔요. 자, 이렇게 색깔을 칠했으면 이제 맥스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맥스에서 그 포토샵에서 작업한 그 매핑 이미지를 불러들여 보죠. 자, 매핑은 이 머티리얼 에디터, 즉 재질 편집기에서 적용을 하죠. 머티리얼 에디터를 불러들인 다음에 우리가 현재 여기에서 맵스에서 여기에 있는 디퓨저에서 불러들였죠. 디퓨저 부분, 이 부분, 현재 지금 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몇 개의 창이 뜨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 있는 비트맵, 이게 바로 이미지 와이를 불러들인다고 그랬죠. 자, 비트맵을 선택을 하시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불러들일 것이냐, 그 포토샵에서 수정한 이미지를 01.tga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불러들이면 되겠죠. 자, 01.tga라는 파일을 클릭을 하면 우리가 포토샵에서 수정한 이 이미지가 나오죠. 이 상태에서 열기를 하시고, 자, 열기를 한 다음에 재질을 줘보죠. 재질을 이렇게 이 오브젝트에 던지면 지금 현재 이렇게 안 나오죠. 안 나왔을 때는 이 뷰포트 상에서 비트맵 이미지를 보는 방법 클릭을 하면 되죠. 여기에 있는 체크무늬 박스를 클릭을 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뷰포트 창에서 매핑 소스를 보는 겁니다. 자, 보면 이제 지금 현재 약간 조금 벗어나 있죠. 원래 원본보다 그랬던 이미지보다 벗어나서 이 까만색이 지금 나오죠. 까만색이 나오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매핑의 좌표를 맞춰주는 것은 UBW 맵 그 명령을 하고 그랬죠. 그 명령어를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Modify 패널에 가서 UBW 맵 명령어, 이 명령어를 선택을 하고 적용이 되는 상태에서 지금은 이 얼라이먼트, 즉 정렬이 축이 Z축으로 됐기 때문에 바뀌었죠. 그러니까 Y축 한 다음에 Fit. 자, 보시면 원래 눈 위치와 조금 틀리죠. 그러니까 이 기즈모의 크기를 제가 조절을 하면 변형을 줄 수 있다고 그랬죠. 기즈모의 크기를 조금 변형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스케일러 조금만 이렇게 움직이고, 자, 무브를 한 다음에 무브를 조금만 이렇게 하면, 자, 이제 한번 보세요. 보시면 눈 있는 부분에 약간 녹색이 들어가 있고 주둥이 부분에 빨간색이 들어간 우리가 포토샵에서 작업한 그 이미지가 매핑 소스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맥스에서 사용될 매핑 소스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맥스에서 렌더링된 그 결과물을 수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